네, 안녕하십니까. 예, 장해동 빅프렌드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간 임차한 주택이 이제 국세 강제 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해 매각되어 이제 배당을 받게 되는 경우에 아무리 이제 선순위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35조인 국세의 우선 부분, 국세 및 강제 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이 조항 때문에 그동안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들이 요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서 수면 위로 이제 올라오면서 정부에서는 이제 국세기본법을 일부 개정하고 진화에 나서고 있고, 또한 이제 해당 주택이 경공매 등으로 이제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 매각 대금에서 이제 당해세 부분 우선 원칙 또한 이제 배제되면서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 자신의 보증금을 이제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앞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제 임차 예정 건물에 선순위 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일, 또 차임, 또 보증금과 임대인의 이제 국세, 지방세, 이제 납세 증명서를 제시하게 하는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이제는 예전보다는 안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 부분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로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하셨던 임차인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세기본법 개정사항과 경공매시 당해세 우선 예외 적용 방식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저는 장희동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그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된 그 내용을 좀 보시면은요. 국세 및 이제 강세 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이런 부분이 이제 기본 골자고요.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부분이 이제 신설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국세나 이제 강제 징수비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이제 우선하여 징수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그 부분에 이제 예외 조항으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이제 예외 조항으로 두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예외 조항을 한번 살펴보면 법정 기일 전에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 하나는 이제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이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 대금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담보된 채권과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라고 하면 가항목과 나항목에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 부분은 잘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내 보증금을 지키는데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여기에 또 예외 조항을 하나 뒀는데요. 제3호의 2에 해당하는 재산의 매각은 제외한다. 이런 예외 조항을 또 하나 뒀습니다. 이 중간에서도 또 예외 조항을 하나 둔 부분인데요. 그럼 제3호의 2에 해당하는 재산의 매각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제3호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이하 호에서는 이제 전세권 등이라고 한다가 설정된, 여기서 이제 전세권 등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전세권, 질권, 저당권, 그 다음에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을 이제 전세권 등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설정된 재산이 이제 양도라든가 상속, 또한 이제 증여된 후, 그러니까 소유권이 바뀐 후 이 해당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이제 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서 그 매각 대금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예외 조항으로 두지 않고 기존하고 똑같이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만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가 전세권 설정 당시
체납하고 있었던 국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라는 무엇이냐 하면 기존의 이제 건물주가 또는 뭐 기존의 집주인이 체납하고 있었던 국세의 범위에서만 우선하여 국세를 징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유자가 그러니까 바뀐 소유자가 체납하고 있었던 국세 부분은 내비두고 차후로 치고 직전 보유자가 체납하고 있었던 국세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하여 징수한다. 이렇게 내용을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을 이제 그림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직전 보유자가 이제 전세권 등의 설정 당시 체납하고 있었던 국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이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의 금액의 범위에서는 국세를 이제 우선하여 징수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의 금액의 범위는 직전 보유자가 전세권 등의 설정 당시 체납하고 있었던 국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전 임대인이 미납국세가 1억 원이고 임차 보증금이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양도라든가 상속, 증여 등을 통해서 이제 소유권이 바뀐 상황에서는 변경된 임대인이 미납국세가 2억 원이 있더라도 종전 임대인이 체납하고 있었던 국세와 임차 보증금을 우선하여 배당하고, 그러니까 미납국세 1억 원과 임차 보증금을 우선하여 배당하고 나머지 2억 원 중에 1억 원을 우선 배당했으니까 1억 원이 남잖아요. 그 1억 원은 임차 보증금을 배당한 후에 배당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그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특약사항에 이제 반드시 이제 기재해 두면 좋을 것 같은 그 내용을 한 4가지를 추려서 좀 정리해 봤는데요. 본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전입신고와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임대인은 위 약정일자 다음 날까지 임차주택의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런 내용하고요. 임대인이 위 특약에 위반하여 임차주택의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에게 위 특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하고요. 또 하나 이제 임대인은 본 계약 체결 당시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과 근저당권, 이자 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한다. 이런 내용도 적시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의 이제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이제 제시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과 더불어서 근저당권, 이자 체납 사실이 없음도 고지받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임대인은 본 주택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런 특약을 넣어두시면 보다 좀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해 두면 임차인은 조금 더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당해세 우선 예외 적용 방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근본에 이제 4월 1일부터 적용돼서 변경된 부분인데요. 현재 이제 해당 물건이 이제 경공매 등으로 넘어가는 경우 당해세가 이제 법정 기일보다 늦더라도 배당 순위에서 일반 담보 물건이나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 보증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기 때문에 그간의 이제 임차인의 경우 임차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법정 기일보다 늦은 당해세 범위 내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하여 배당해 줌으로써 경공매 시에 이제 알 수 없는 체납세금 때문에 선의의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줄 것으로 이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제 경매 배당 순위를 보시면 집행 목적물에 대해서 부과된 국세나 지방세, 이제 가산금, 이 부분이 이제 당해세 부분인데요. 법정 기일보다 이 당해세 부분이 늦더라도
등기된 저당권, 전세권, 확정일자를 갖춘 보증금보다 우선하여 이제 배당을 받아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 배분 총액이 이제 한 3억이 있다고 하면 현행에서는 법정 기일보다 늦은 당해세 1억 원이 먼저 배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순위 저당권 금액인 1억 원이 또 배당이 되고, 다음으로 이제 이래도 돈이 남았을 경우 임차 보증금이 만약에 2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1억 원까지밖에 배당을 받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개선된 부분은 기존의 법정 기일이 늦은 당해세의 경우 이 부분을 후순위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법정 기일이 늦은 당해세 부분에서만큼은 이 범위 내에서 임차 보증금을 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배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선순위 저당권이 배당을 받아가고, 그 다음에 임차 보증금이 2억 원일 경우에 나머지 1억 원을 임차 보증금을 배당해주고, 법정 기일이 늦은 당해세는 맨 마지막에 배당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이제 변경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떠셨나요? 요즘 이제 부동산 시장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전세 사기 사례들이 연일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고, 또 피해를 입고 이제 힘들어 하시는 임차인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이제 마음이 아픈 부분이 많았습니다. 근본에 이제 국세기본법이나 국세징수법, 또 임대차,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이 임차인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부가 이제 개정되면서 이제는 좀 안심하고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이 된 것에 저는 너무나도 고맙고 환영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내용이 그동안 이제 마음 아팠던 임차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장희동 빅프렌드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